아나운서가 추천하고 제가 분석하는 아이템. 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오늘 와 살벌합니다. 살벌해요. 그렇죠. 기회인가요, 위기인가요? 물타기 하다 오셨잖아요. 물을 이렇게 야금야금 네. 좀 이렇게 간이 콩알만 해가지고 야금야금 샀는데 이게 맞나? 정확한 네. 결과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저는 뭐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은 그러면 왜 이렇게 빠졌을까, 우리나라가? 그러니까요. 네. 왜? 그 네. 왜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지금 네. 뭐 사실은 대만이나 파운드리 쪽은 괜찮거든요. 네. 그런데 메모리만 빠졌는데 일단은 뭐 지금 스팟 가격이 전체 시장에서 5%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지표로서의 역할을 하는 건데 이제 스팟 가격이 빠지면 이제 나중에 고정 거래 가격도 빠진다. 95%의 고정 거래 가격도 조정이 온다라는 게 이제 논리인 거고요. 네. 최근에 이제 고정 거래 가격하고 스팟 가격이 교차하는 데드 크로스가 발생했다. 데드 크로스. 네. 17년도 이제 그때 슈퍼 사이클이 꺾일 때 그때 데드 크로스가 발생하고 네. 하이닉스가 17년도에 영업이익이 21조가 넘었거든요. 네. 근데 그 다음 18년도에 3조 정도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어요. 그러니까 8분의 1 토막 난 거죠. 네. 그렇게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그 경험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자자들한테 나름의 어떤 트라우마를 좀 줬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대표님도 있으시죠, 트라우마? 그렇죠. 그때는 굉장히 좀 무서웠는데 네네네. 일단은 그래도 그때하고 좀 다른 부분은 일단은 이제 인텔 사파이어 래피드가 DDR5의 가장 큰 어떤 트리거 포인트가 되는데 이게 올 연말에서 내년 초로 딜레이 됐던 거. 그러면 하반기에 DDR5 공백이 비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이제 메모리가 좀 더 덜 매력적으로 된 부분이 있고 네. 또 하나의 포인트는 네. SK 하이닉스의 투자 톤이에요. 투자 톤? 네, 일단 1분기에 그때 한창 반도체가 좋을 때 네. 장비 리드 타임이 길어져서 우리가 내년까지 한꺼번에 해서 좀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EQ 컨퍼런스 콜에서는 네. 톤다운 할 거다, 얘들이. 네네네네.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데 정말 예상외로 우리는 꿋꿋하게 투자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하이닉스가 더 많이 빠졌어요. 삼성전자보다 훨씬 많이 빠졌고. 네, 아주 훅 미끄러졌죠. 네, 일단 2등 업체가 네. 1등 업체하고 어떤 점유율 경쟁을 하겠다라는 거는 네.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이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여기에 불을 지핀 건데요. 다행스러운 거는 네. 삼성전자가 맞불은 놓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네. 최악은 정말 그럴 리는 없지만 네. 삼성전자도 우리 메모리 투자 제대로 할까? 네.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좀 높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마이크론. 네. 이제 지금은 세 개 업체가 있잖아요. 네.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은 이제 세 개의 과점업체 상황인데요. 마이크론도 배당을 실시했어요. 배당을 실시했다는 거는 투자할 생각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렇죠. 주주들한테 배당을 했다는 거죠. 이제 돈을 푼 거네요. 그렇죠. 네. 뭐 다행스럽게 지금 하이닉스만 약간 지금 뿔난 망아지처럼 이러고 있는데 결국 이렇게 빠지면 별로 그런 거 신경을 안 쓰나 봐요. 도대체 어떤 생각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네. 주가가 빠지면 이 투자를 위한 어떤 자금 조달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불리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슈퍼 사이클이라 그러면 뭔가 혼재돼 있어요. 반도체라는 거는 메모리가 있고 시스템 반도체가 있잖아요. 네. 시스템 반도체는 슈퍼 사이클이 맞아요. 그거는 맞다. 그렇죠. 왜냐면 그럼. 지금 뭐 파운드리 가격을 매 분기마다 뭐 10%씩 20%씩 올리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공급 부족이니까 슈퍼 사이클이죠. 네. 이제 메모리는 좀 이제 애매한 거죠. 메모리는 이제 연말에 이제 14나노, 16나노에서 14나노 미세 공정 전환도 있고 설계 변경도 DDR5로 있다 보니까 요게 그러면 공급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요게 내년으로 가버리니까 일단 그 상황은 그렇죠. 아니에요. 올 하반기에는 그러면 남아돌겠네?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재고를 막 공격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셋 업체들이 이거를 현물 시장에 조금씩 내던지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중국 업체들이. 그러다 보니까 스팟 가격이 좀 급락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일시적인 요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정말 깊은 해안입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해가지고 와 할 줄 알았는데 왜 안 되지? 뭐지? 했는데 그 사실 내면을 살펴봐야 된다. 그렇죠. 이게 또 우리는 항상 뭔가의 트라우마가 있고 그 예전의 경험을 비추어서 똑같이 갈 거다라는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똑같은 상황 반복하지 않으려고 되게 보수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슈퍼 사이클이라 그러는 거는 메모리 쪽에서 놓고 보면 낸드 플래시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왜? 낸드 플래시는 돈 버는 회사가 삼성전자밖에 없습니다. 20% 정도의 이익을 내고 있는데 나머지 업체들 다 적자예요. 그죠? 낸드 플래시는. 그러면 돈을 다 같이 버는 거는 디램인데 디램에서 봤을 때 전체 시장의 40%는 모바일이에요. 그죠? 그리고
한 13% 정도가 PC예요. 그리고 한 36% 정도가 서버형, 클라우드형인데 여기서 슈퍼사이클은 네. 클라우드 서버에서 나와요. 왜 그러냐면 네. 모바일이나 PC는 부품을 사서 조립해서 팔아야 되죠. 그러면 소비자 가격을 마구 올릴 수 있나요? 없죠. 없죠. 네. 서버 업체들은 유튜브 갑자기 뻥 나고 이러면 돼요? 안 되죠. 그렇죠. 큰일 나죠. 아마존 웹 서비스, AWS 나죠. 그렇죠. 기업한테 네. 서비스하는데 뻥 나면 큰일 나죠. 큰일 나죠. 걔들은 가격에 상관없이 필요하면 무조건 투자하는 사야 애들이에요. 되는구나. 그렇죠. 그런데 왜 서버 쪽이 수요가 슬로우해졌냐? 네. 일단은 인텔 신규 CPU가 내년 나오는데 구형 CPU 가지고 서버 만들고 싶겠어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어떤 이연됐던 수요가 내년 상반기에 저는 폭발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대응의 영역으로 보면 올 하반기에 잘 사야 된다. 아, 잘 사야 네. 된다. 옥석 가리기가 정말 중요하고요. 네네네. 당분간은 메모리 쪽 서플라이 체인보다는 시스템 반도체가 좋고 그리고 장비보다는 소재 부품 쪽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희망적인 내용은 또 다시 희망회로 돌려주시죠. 네. 제가 최근에 파악한 내용인데요. 오, 네. 중요한 꿀정보, 네. 꿀정보. 네. 네. 일단 지금 올해 엑시노스 2100 네. 갤럭시 S21에 들어간 칩셋이 4천만 개 정도가 생산됐어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생산됐겠죠. 그게 내년에 2억 개까지 늘어요. 왜 늘어요? 일단은 그동안에 하이엔드 쪽에서 놓고 보면 AP는 네. 퀄컴의 스냅드래곤이 있고 그죠? 그리고 삼성의 엑시노스가 있죠. 그런데 두 개를 비교하면 스냅드래곤이 항상 좋아요. 왜냐하면 그쵸. 벤치마크를 돌려보면 결국 엑시노스가 발열 문제가 심해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열이 나면 성능이 떨어지거든요. 그쵸, 네. 그러면 왜 열이 나느냐면 게임을 돌려서 그래요. 게임이요? 네, 게임하면 네. 제일 뭘 많이 쓰겠어요. 그래픽. 그렇죠. GPU가 막 돌아가는데 GPU를 삼성은 ARM에서 제공해주는 CPU, GPU를 다 써요. 네. 퀄컴은 CPU는 ARM에서 제공해주는 걸 쓰죠. GPU를 자체적으로 써요. 아드레노라는 GPU를 직접 설계했었습니다. GPU를 그럼 다른 걸 쓴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ARM이 제공하는 말리라는 GPU가 있어요. 네. 이것도 뭐 충분히 나쁘진 않은 정도인데 아주 나이스한 건 아니라는 그럼 거죠. 왜 엑시노스는 그거를 안 써요? 더 좋은 걸 안 써요? GPU 설계팀이 없잖아요. 그죠? 그 퀄컴이 옛날에 AMD라는 회사가 네. 되게 힘들 때 그 모바일 GPU 설계팀을 통으로 샀어요. 그게 아드레노예요. 그러면 삼성이 내년 나오는 모델에 네. AMD의 GPU를 말리 대신 쓰기로 했어요. 쓰기로 했어요? 네, 결정됐고 오. 아마 그게 나올 건데 그게 성능이 꽤 잘 나왔나 봐요. 그러니까 와. 지금 어떤 샘플이나 이런 것도 네. 제작해봤겠죠. 네네. 그러니까 꽤 괜찮게 나왔으니까 4천만 대에서 2억대까지 생산 계획을 잡은 거고 야. 그러면 거기 관련된 서플라이 체인들이 굉장히 좋아지겠죠. 엑시노스 완전 날개를 달겠네. 맞습니다. 야. 거기에다가 맞물려서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5나노 공정 수율이 되게 안 좋았는데 네네네. 5나노는 퀄컴 스냅드래곤이랑 삼성전자 엑시노스가 양산타는 라인이잖아요. 네. 수율이 안 좋았는데 수율이 최근에 올라왔어요. 왜 올랐어요? 그 열심히 했겠죠. 수율이 올라오는 시점하고 이 엑시노스 물량이 같이 중첩이 되니까 저는 이제 이게 굉장히 완전 부스트가 됐네. 이게 게임 체인저가 한번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거기 관련된 종목들은 잘 잡아야 된다. 종목까지 말씀드릴까요? 잠깐만요. 근데 네. 오늘 원래 주제가 이 IP였는데. 원래 주제하고 좀 다르긴 한데 얼마나 지금 고통스러우시겠어요. 그럼요, 여러분들. 그럼요. 네. 정말 우리 구독자분들의 네.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아세요. 이럴 때 멘탈 관리 그래서 한번 해주셔야 일단 됩니다. 장비주는 네, 장비주부터. 반드시 써야 되는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넥스, 네. 그죠? 이제 너무 익숙해요, 그죠? 네네네. 그리고 KC텍, 그리고 테스트 쪽에서 테스나를 이제 저는 제일 좋게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하반기 갈수록 낸드 쪽 장비주를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디램보다는 낸드 쪽 신규 투자가 좀 많을 것 같고요. 네. 테스하고 PSK를 잘 잡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당장 뭔가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들은 네. 소재 부품이 좋다고 그랬잖아요. 네. 특히나 비메모리 쪽, TSE, 그리고 DNF, 그리고 원익 QNC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천 다 깠습니다. 대표님이 옥석 가리기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옥석을 딱 이렇게 가려주시네요. 투자의 판단은 본인에게 본인에게 있습니다. 있지만 네. 이 옥석 가리기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맞습니다. 네. 정말 배울 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실 원래 오늘 주제는 이 IPO로 잡았었는데 그렇죠. 워낙 지금 또 반도체 시장이 궁금한 부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을 맞아요. 아주 명쾌하게 긁어주신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IPO 하면은 최근에 크래프톤이 상장을 했었죠. 그렇죠. 아니 크래프톤이 생각보다 너무 좀 흐름이 안 좋았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았다고 보고 있고요. 타이밍이요? IPO는 이제 사실은
그 시류하고 좀 맞아야 되는데 네네. 일단 배틀그라운드를 만드는 회사죠. 네,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이 절대적인 매출을 차지하고 네. 있고 모바일 배틀그라운드 그리고 PC용 배틀그라운드가 한 80% 후반대.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아시아 쪽 시장 매출 비중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서구권 비중이 좀 낮은데 네. 최근에 또 이제 중국에서 이 텐센트 쪽 또 지분 투자도 옛날 받고 기술 자문해주면서 받는 매출이 거의 다 이익으로 잡혀요. 근데 최근에 중국 공산당에서 네. 게임은 아편이라고 그랬죠. 너무 극단적이야.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게임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비교되는 종목이 NC소프트잖아요. 네, NC소프트. 근데 NC소프트가 올 들어서 한 25% 빠졌어요. 연초 대비해서. 그러면 좋을 수가 없죠. 전체적으로 그냥 그 게임 업종 자체가 맞아요. 조금 상황이 안 좋은 그렇죠. 안 좋은 상황에 데다가 IPO를 뭔가, 했네. 네. 어떻게 보면 게임주를 좀 잘 아시는 분들은 네. 어떻게 보면 저가에서 한번 잡아볼 만도 한데 네. 일단은 뭐 지금 상황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네. 좀 기다리시려는 분들은 존버하시려는 분들은 조금 오래 그렇죠.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크래프톤에서 또 신작 게임을 출시를 한다는 말이 있어요. 네. 신작 게임 나오고 나면은 또 주가 흐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거다라는 그런 추측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네네. 보세요? 일단 뭐 신작 게임은 이제 배틀그라운드 이제 새로운 버전이고요. 네. 일단 뭐 지금 그 예약자들이 2천만 명 넘었다 그러고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예요. 서구권을 잡아야 돼요. 미국, 유럽. 그럼 서구권 쪽에서 반응이 어떤가? 지금처럼 그냥 아시아 중심으로 이렇게 간다 그러면 업사이드가 좀 제한적인 거고요. 이제 이번에 제대로 이제 뭔가 서구권 어떤 사용자들을 충분히 이제 플레이어들을 뭐 잡아올 수 있다 그러면 멀티플이 리레이팅 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기업은 카카오뱅크. 네. 카카오뱅크 참 말도 많고 썰도 많고 와 너무 고평가다 지나친 고평가다 했는데 첫날부터 상한가를 치다니. 그렇죠. 아니 대체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은 이제 뭐 이게 뭐 금융 회사다, 뭐 은행주다 그러면 사실 과도한 밸류죠. 그죠? 그쵸. 과한 밸류인데 이게 플랫폼 회사다라고 보면 또 말이 밸류가- 달라져요. 그렇죠. 왜냐면 은행주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PER이 뭐 6배, 뭐 그죠? 7배 이렇게밖에 못 주잖아요. 네. 그런데 플랫폼 회사는 100배를 줄 수 있죠. 그럼 대표님이 보시기에 네. 플랫폼 회사로 보고 100배를 네. 줘도 괜찮다라고 보세요? 우리가 예전에 이야기했던 건 20조에서 40조까지 갈 수 있다 시총이라고 했는데 지금 거의 30조 후반대거든요. 그러면 지금 투자자들은 일단은 이게 플랫폼 회사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런데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이 트렌드 자체는 바뀌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단기적으로 다만 조심해야 될 부분은 기존에는 시중은행 그러잖아요. 뭐 한국은행장이 간담회 하면 막 시중은행 5대 은행 불러서 막 하고 하죠. 네네네. 어떤 시중은행이 돼버리면 뭐가 문제냐면 규제를 많이 받는. 그렇죠. 지금은 이 어떻게 보면 은행인데도 불구하고 은행인 듯 은행 아닌 핀테크 같은 회사 같은 이런 거죠. 이제는 자산도 커졌고 규모도 커졌기 때문에 규제가 만약에 어떻게 보면 기존 은행들하고 똑같은 규제를 만약에 어느 정도 그런 느낌들이 난다 그러면 조정의 폭은 생각보다 깊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그 이제 규제 방향이 어떻게 맞습니다. 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그렇죠. 수 있겠네요. 카카오뱅크가 어떻게 성장했냐 그러면 결국 시중에 어떤 신용대출 수요를 다 잡은 거거든요. 맞아요. 은행 가서 막 서류 내고 막 이렇게 대출 받았는데 그죠? 너무 간편해요. 그렇죠. 창구 앞에 가서 막 내가 무슨 죄인인 것처럼 대출 막 이렇게 대출 많이 나올까요? 최대한으로 해주세요. 그러다가 그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10분 만에 또 나오니까 하면은 해줘. 다 사람들이 누가 은행 가서 신용대출 받아요, 그죠? 다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또 필연적으로 가계부채 증가하고 또 직결돼 있죠.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고 부채 너무 그렇죠. 심각하죠. 가계부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정부가 계속 카카오뱅크 밀어줘서 이게 정부가 어떤 추진하는 어떤 경제 운영 방향하고 다르다 그러면 그러니까요. 기존의 어떤 스탠스하고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게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상장을 앞둔 기업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카카오페이랑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어요. 이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뱅크 아까 설명을 해주셨듯이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것도 충분히 굉장히 큰 그렇죠. 가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맞습니다. 일단은 뭐 시총 10조 정도는 충분히 뭐 가능해 보일 것 같고요. 뭐 이게 이제 카카오뱅크처럼 좀 시류가 잘 맞아 떨어지면 20조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거 부담이긴 해요. 카카오가 계속 뭔가 자회사를 떼서
했는데 계속 흥행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근데 카카오 원래는 무슨 시총이 무슨 네. 30조, 40조짜리인데 계속 50조, 100조. 뗄 때마다 그렇죠. 뭐야, 이거. 뭔가 마법같이. 이게 이제 카카오 엔터도 이제 또 상장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계속 뭐 이 30조, 40조짜리 회사에서 계속 떼내는데 뗄 때마다 50조, 뭐 몇십조짜리가 계속 나와. 네.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무슨 그렇죠. 상황이요 대체 이게? 그렇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 지금 너무 좋고 네. IPO 시장이 어느 정도 오버슈팅 돼 있다라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마냥 이게 뭐 좋은 거다라고 볼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카카오페이에 네. 만약에 내가 공모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네. 어떤 것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하면 좋을까요? 상장할 당시에 시점에. 어떤 시점의 시장 분위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우리가 최근에 막 대형주들이 따상 많이 일어나잖아요. 네네네. 그죠? 다들 그거 이게- 보고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이제 뭐 뉴스도 뭐 따상에 실패했다 막 이러는데 최근 한 5년 동안 IPO 네. 한 회사 중에 따상한 회사가 몇 개나 있을 것 같아요? 몇 개 몇 개 없죠. 없습니다. 음. 10%도 안 돼요. 이게 굉장히 드문 일인데 드문 마치 일이고. 굉장히 당연한 일처럼 그렇죠. 요즘 여겨지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면 네. 이게 어느 정도 거품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음. 특히나 대형주 이렇게 몇십 네. 조짜리가 따상 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사실은 올해 같은 시장은 굉장히 이례적인, 굉장히 이례적인 시장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당연한 줄 알고 네. 이제 지금 막 시장에 들어오신 초보분들이 이게 당연한 줄 알고 계속 이렇게 배팅 하시는 거는 그러니까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네. 이 LG 에너지 솔루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뭐 시총이 50조에서 많게는 100조까지 지금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마법이죠, 그죠? 100조가 안 되는 LG 화학에서 나왔는데 이게 100조가 나오고 되면 나니까. 그렇죠. 이렇게 또 뭐 시장에 묘미일 수도 있는데 매직, IPO 매직이네요. 그래도 일단은 50조 정도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미니멈 그 정도는 보고 있고 네. 일단은 이제 대언데요. 이제 이게 그 주식 시장이라는 거는 뭔가 이 유동성이라는 게 계속 신규로 막 작년처럼 많이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네네네. 수급이. 기존의 어떤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자금들이 있을 거고 네. 이 새로운 주식을 사기 위해서 기존 주식을 팔고 막 이렇게 그죠? 전환이 돼야 되는데 계속 이게 어떤 자금은 한정적인데 큰 주식들이 계속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좀 거친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 그게 제일 무섭다. 그렇죠. 거친 조정. 그러니까 이제 네. 뭐 그때까지 시장 분위기가 좋길 기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그런 거 다 떠나서 내가 이 회사의 어떤 미래 성장에 베팅을 한다 그러면 오히려 뭐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네. 오히려 이제 상장하고 이렇게 가격이 떨어졌을 때 분할 매수해서 담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또 주목받는 게 투자도 공격적으로 하기도 하고 또 뭐 카셀만솔라라는 곳과 손을 잡을 거다라는 말도 그렇죠. 있고 이러한 좋은 뉴스들을 막 사람들이 보다 보니까 또 주목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올해 어떤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성장의 축은 미국이잖아요. 네. 그죠? 왜냐하면 전기차 침투율이 2%도 안 됐어요. 왜? 그동안 트럼프가 친환경에 전혀 관심이 상관이 없었거든요. 없어서.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바뀌자마자 이걸 굉장히 공격적인 어떤 목표를 잡고 있고 뭐 RE100이라든지 Fit for 55 같은 네. 이런 뭐 환경 규제들이 강해지다 보니까 또 얼마 전에는 2030년까지 전기차 절반 수준까지 늘리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제 이쪽은 성장할 수밖에 없고 네. 카셀만 솔라 같은 경우는 회사는 이제 그 미국 뉴욕주에서 이제 그 전기 판매 업자 중에 굉장히 큰 셀러 중에 한 네. 곳인데요. 거기에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ESS 그러니까 에너지 정장 시스템 여기에다가 이제 그러면 또 2차 전지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기존의 전기차 배터리가 노후화된 것들, 재활용 이런 것들을 또 ESS로 또 활용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에서 서로 시너지가 많이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 LG 에너지 솔루션도 주목해 볼 만한 그런 그렇죠. 종목인 것 같아요. 국내 넘버원 2차 전지 배터리 업체고 네. 지금 뭐 CATL 다음 세계 2위 업체거든요. 그러니까 뭐 앞으로 성장할 기술이나 수밖에 그렇죠. 없는? 기술이나 규모나 이러면서 더할 나위가 없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2차 전지 훨씬 일찍 시작했거든요. 다른 네네네. 그룹사들 비해서 SDI나 뭐 SK 이노베이션 비해서 한 10년 정도 일찍 시작했고 그 기술들 축적하고 있는 것들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SK 이노베이션한테 조 단위로 소송금 받아내죠. 네. 근데 예상 공모가와 향후 주가 전망이 굉장히 쉽지 않은. 네, 그냥 시총이 한 네네. 50조에서 100조 정도. 예. 지금 왜 이렇게 갭이 크냐 이러는데 네. 시장이 지금 그래요. 시장이. 그렇잖아요. 따상하면 그냥 100조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예측 가능 범위 내에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네.
내 친구의 주식을 소개합니다. 내 친주소. 오늘은 좀 너무 시퍼래가지고 그렇죠. 뭘 어떻게 물어봐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맞아요. 전체적으로 시장이 그냥 쫙 다 빠지니까 막 이것저것 조금씩 그냥 조금씩 담긴 담았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게 계속 우리가 조금씩 계속 그래도 우상향하는 것만 보다가 네. 이렇게 조정이 거칠을 때 오면 마음이 주린이들 아파요. 되게 좀 당황해 하는데요. 네. 이럴 때는 이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일단 종목을 압축합니다. 압축을 하고요. 네. 그리고 자기가 확신이 있는 쪽에다가 그러면 쩌리들은 팔아요. 이제 확신이 좀 떨어지는 주식들은 줄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10종목이 있다 그러면 일단은 종목 수를 절반 가까이 줄입니다. 이 시점에 줄여요? 네, 줄여야 됩니다. 그렇죠. 이 네. 손실난 부분을 걱정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네. 주식은 빠졌다가 네. 10개 종목이 빠지면 10개 다 반등을 안 해요. 아, 그래요? 네. 그 중에서 한 3, 4개 정도만 반등합니다. 세게. 무섭다. 그렇죠. 네. 보통 반등이 그렇게 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자기가 제일 잘하는 주식, 그리고 제일 리스크가 적은 주식, 그리고 지금 실적이 탄탄한 주식 중심으로 이렇게 모아가는 거예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맞습니다. 된다. 그래서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네. 것처럼 지금은 종목을 압축해 가야 되고 제가 뭐 메모리보다는 시스템 반도체, 뭐 장비보다는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런 종목 중심으로 모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야 반등이 났을 때 손실 회복이나 어떤 그런 것들 이익을 좀 더 세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대표님이 워낙 좋은 이제 기업들을 많이 소개해 주시니까 그렇죠. 막 욕심에 많이 담으시는 분들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뭔가 그러니까 확장될 때는, 그러니까 성장할 때는 종목 수를 조금씩 늘리는 게 좋을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큰 조정이 거칠게 올 때는 어떤 반등이 세게 일어날 종목 중심으로 압축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시장이 또 충분히 인플레이트 할 때는 네. 또 종목 수를 늘리고 또 이렇게 빠질 때는 또 줄이고 또 뭐 압축해서 모아가고. 그러니까 밀어줄 기업에 확실히 밀어주는 맞습니다. 거 이게 정말 중요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실적 체크라든지 업황들이 체크가 가능한 회사 중심으로 모아가야 돼요. 100억 이상 자금 굴리시는 분들 중에서도 네. 막 그럴 경우에는 몇 개 막 보통 그런 경우에는 몇십 개 종목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럴 때 진짜 무슨 10개 이내로 줄여요. 와, 과감하게. 그렇죠. 과감하게 줄이고. 네. 그러면 이제 일단 팔면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면 짜증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아, 마이너스는 10원 한 푼도 마이너스는 그렇죠. 싫어요. 싫죠. 그 이익을 실현해버린, 그 손실을 실현하기가 싫은 건데. 네네. 그런데 이럴 때는 그렇게 하는 게 훨씬 승률이 높습니다. 아, 여러분들도 혹시 좀 멘탈이 많이 흔들린다 하시면은 아이템 보시면서 멘탈 잡아가시고 어떤 것들을 옥석을 가려야 할지 잘 그렇죠. 찾아보시면 좋을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IPO를 주제로 사실 준비를 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이 반도체 시장, 전체적인 시장에 대해서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주셔가지고 아주 좀 속 시원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투자의 판단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인에게 있음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으면 어떻게 될까요?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까지 많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